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예처럼 살지 않을까요? 이민생활 하면서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끝났을까? 이제 지금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시간이 제가 이게 딜레이가 된 게 상황이 계속 생긴 거야. 제가 보통 일주일 전에 찍어놓고 편집해서 그 다음 주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 3편이 늦어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예, 영상이 아주 많이 늦어졌죠. 네, 지난주에 3번에 나눠서 영상이 올라간다고 해놓고 이제서야 영상이 올라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2편까지는 나갔고요. 이제 3편입니다. 사실은 2편까지 찍어놓고 3편을 여러 번을 찍었는데 지금에서야 올리는 이유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3편을 이렇게 방송을 해서 되나 저렇게 방송이 되나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워낙 초보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살았던 행동했던 직장 내에서의 사고방식, 충성, 이거 버려야 돼요. 은근히 노예의 삶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충성하는 개념으로 커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랐고 직접 그렇게 회사에 충성하면서 왜? 안 잘리려고 그런 거죠. 네. 외국에서는 그냥 내 할 도리를 하면은 누가 저한테 타치를 못 합니다. 내 할 일만 충실히 하면. 자,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일을 더 오버해서 해준다고 저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더 안 했다고 문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럼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고 나서 아파하죠. 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요. 자, 그 뒤에 벌어진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경까지 한 50분 정도 남은 거리에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들어가는 노드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바코드로 찍고 가는 CSA 로드였는데 그냥 제가 짐 실은 걸 갖고 들어가니까 서류를 다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분명히 리턴되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가 보낸 서류는 빌 오브 레이딩, 커머셜 인보이스 다 해가지고 8개를 보냈어요. 8개를 보냈는데 저한테 온 거는 국경 서류에 3가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차 회사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디스패처가 전화를 받아서 낮에 있는 메인 디스패처가 디스패처 매니저예요. 그 안에 제일 큰 매니저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스위치를 안 했냐 얘기를 했죠. 아니라고, 거짓말을 안 했다고. 또 같은 가제는 개편 그걸 하길래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뭐 저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봐. 자, 그러고 저는 회사로 들어왔죠. 무탈하게 들어왔고 다음날 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겠다 라고 얘기하자 사장이 첫마디가 와줘서 고맙고 이런저런 얘기를 사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스패처 쪽에 얘기를 전달할 거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네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 알고 있고 네가 스위치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네가 결정하는 거다. 네가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을 네가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 판단한 건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너네가 나한테 준 짐이고 나는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나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서 내가 늦게 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는 제 시간대로 따박따박 움직였다. 그건 문제될 게 없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그 짐은 어떻게 왔을까요? 네, 그렇죠. 국경 근처에서 다른 드라이버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죠. 패스트 카드가 있는. 네. 맞아요. 다른 드라이버하고 바꾸면 돼요. 그죠? 제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나랑 바꾸려고 미리 아래서 바꾸려고 그랬던 거를 위에 와서 다른 드라이버랑 바꾼 거예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 친구가 서류 통과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노드는 테이크를 해요. 근데 바꿔야 되잖아. 귀찮잖아. 랜딩 기어 내리고 올리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요. 네. 아무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로드를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떠드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잠시 가져오는 거지 자기가 갖고 당당하게 통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캐나다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드라이버가 운전도 잘해야 되고 일도 잘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보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 보도 통과할 때 아무 문제 없이 딱딱 처리해서 넘어가는 드라이버를 좋아합니다. 예. 누구처럼 국경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헤헤거리다가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끝났을까? 이제 지금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벌어집니다. 시간이 제가 이게 딜레이가 된 게 상황이 계속 생긴 거야. 제가 보통 일주일 전에 찍어놓고 편집해서 그 다음 주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 3편이 늦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트립을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번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위스콘신 토마에 가서 짐을 내리고 다음 로드를 받은 게 2개 픽업, 2군데 픽업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냐? 캐나다로 돌아오는 거죠. 첫 번째 픽업 장소까지 이제 빈차로 150km 정도를 가서 상차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몇 번 덕으로 갖다 대라고. 그래서 덕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스펙션을 했어요. 왜? 거기는 페이퍼롤,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싣게 됐어요. 페이퍼롤이라고 그래갖고 두루마리로 된 펄프지를 실는 건데 그거는 스키드가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바닥 위에다가 미끌리지 않는 발판 역할을 하는 고무 비슷한 소재로 된 거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 그냥 올려놓습니다. 덩어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날 비가 무지 많이 왔거든요. 근데 트레일러 앞쪽에 조금 물이 스며들었고 옆쪽에서 물이 약간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이니까 리젝을 먹었어요. 종이 실으러 가면은 그게 있으면 리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어줄 수 없다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연락을 했고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다른 드라이버가 와서 그 짐을 실으러 오든지 아니면은 제가 근처에 저희 회사 빈 트레일러가 있는 야드에 가서 깨끗한 트레일러로 바꿔 차고 와서 그 짐을 다시 실든지 두 가지인데 일단 그 로드는 다른 드라이버한테 넘기고 저는 오후에 거기서 얼마냐냐 한 300km 정도 더 내려와서 일리노이주 경계에 있는 곳에 와서 오토파트를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포드 자동차 가는 건데 먼저 번에 위너스였죠. 이번엔 포드로 가는 거. CSA 로드를 또 싣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도착을 한 시간이 5시 45분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가 시차가 있어서 거기 현지 시간으로는 4시 45분. 그래서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하니까 너 짐은 4시부터 6시, 아침 9시부터 6시 사이에 실은 짐이다. 차 덕에 대라. 그럼 실어줄게. 그렇게 해서 그래 금방 실어주겠네. 그러고 이제 짐을 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또
저녁 시간이 됐죠. 5시가 끝났으니까. 그놈이 문자가 띵 날라와요. 내일 아침 6시까지 윈저에 딜리버리를 해라. 뭔 개소리야. 저 잠자야 되잖아요. 중간에 저기 뭐야 로드 때문에 로드 캔슬 하면서 한 2시간 반 기다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스플리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8시간만 자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거리는 7시간 거리가 남은 거예요. 국경까지. 근데 시간은 충분해요. 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근데 짐을 아직 안 실었어요. 안 실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빨리 가도 아침 7시 반 8시가 되는 거예요. 8시간을 자고 간다고 그래도 거기 도착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8시간 동안. 근데 짐은 아직 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야, 이만저만해서 나는 8시에 9시에 도착을 한다. 그러더니 너 몇 시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새벽 1시 몇 분에 자고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야? 헛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더니 너 지금 차 세우지 않았냐고. 아니, 짐은 아직 안 실었어. 일이 끝나고 쉬는 거지. 요게 또 나랑 또 장난질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운전수 드라이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디스패처가 지가 하고 앉았죠. 시간 계산을. 걔를 또 교육을 딱딱딱 시켰죠. 딱딱 시키고, 나는 내 스케줄대로 간다. 그러고, 국경을 넘어서 포드에 배송한 시간이, 그러니까 드롭 트레일러 한 시간이 아침 9시 45분이에요. 새벽에 한 4시 반쯤에 메인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그 일을 넘겨주는 로지스틱스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나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그래? 언제까지 올 수 있는데? 10시까지는 갈게. 그래서 잘 거 다 자고 무사히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또 사장을 만났겠죠. 야, 저 미쳤냐, 쟤? 왜 저러냐, 니네들? 네, 아니라고. 제가 들어간 게 화요일 날 낮 3시 반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이 일 나가야지 지금. 그래서 아니, 시간 다 됐고 이제 내일 나갈 수 있어. 그래갖고 이번에 또 짐을 받아가지고 바로 나와서 40일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400마일 했네요. 이번은 금요일까지 풀로 일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문제 없이 또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몇 번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할 일을 하면은요, 주위에서 뭐 다른 일을 더 시킨다고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저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데 일하는 사람도 오버타임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더 좀 일해줘라.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걸 거부했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함부로 자르지는 못합니다. 잘리는 이유는 하나죠.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죠? 그거가 아닌 이상은 노조가 없다고 그래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외국 생활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뭔가를 기대한다면은 실망이 더 클 거예요. 과연 그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죠. 본인 스스로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죠? 한 푼 더 벌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떼부자가 된다면, 갑부가 된다면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지 본인 스스로가 그 일에 자기가 노예라고 박아놓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즐겁게 살아야 돼요. 쓸데없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안 한다면 땡인 거예요. 그죠? 옛날에 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했을 때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민생활 하시면서 노예처럼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제 스스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 같아요. 예. 재밌지도 않은 얘기로 3번 정도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뭐 이 이야기가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계된 캐나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닝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